경북 구미의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옵니다. 최은숙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70평생을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버릴 수 없었죠.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 박상수를 조용히 내려다보며 작은 한숨을 내쉽니다. 저 사람도 참 나이가 들었구나. 박상수의 머리는 이미 백발로 변했고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이 남자를 완전히 이해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죠. 은숙은 조용히 침실을 나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요양원에 가야 했거든요. 20년 전 시작한 작은 요양원이 이제는 구미에서 제법 알려진 곳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남편의 반대도 심했었죠. 여자가 나이 들어서 무슨 사업이냐, 집에서 손자나 봐라. 하지만 은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수성가한 성격답게 밤낮 없이 뛰어다니며 요양원을 키워냈죠. 지금은 박상수도 아내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밥을 차리면서 은숙은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아들 진호의 결혼식까지 정확히 한 달이 남았네요. 45이라는 늦은 나이에 겨우 결혼하는 아들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스러웠습니다. 진호야, 이제야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는구나. 진호는 어릴 때부터 모범생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성격도 온순했죠. 유학까지 다녀온 뒤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지만 결혼만은 미루고 미뤄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결혼하겠다며 여자친구를 데려왔죠. 엄마,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결혼할 여자입니다. 그때 진호의 표정이 묘하게 어색했던 기억이 납니다. 신부될 여자는 착해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었죠. 특히 신부 가족 이야기를 할 때 진호가 보인 당황스러운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신부 어머님은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혼자 계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은숙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없이 결혼하는 며느리가 외로울 텐데 자신이 더 잘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죠. 박상수가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퇴직한 지 벌써 3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할 일을 찾지 못해 답답해하고 있었어요. 또 일찍 일어났네. 나이 70이 넘어서도 그렇게 바쁘게 살아야 하나? 당신은 늘 그래요. 집에만 있으니까 무료하죠? 부부의 일상적인 실랑이가 시작됐습니다. 50년 가까이 살아온 부부지만 여전히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박상수는 전형적인 가부장적 남성이었고 은숙은 그런 남편에게 굽히지 않는 강한 여성이었죠. 진호 결혼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나? 제가 다 알아서 하고 있어요. 신부 측이 별로 없다니까 우리가 더 신경 써야죠. 은숙은 벌써부터 시어머니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결혼식장 예약부터 하객 초대장까지 모든 것을 직접 챙기고 있었어요. 진호가 바쁘다며 대부분의 준비를 어머니에게 맡겼거든요. 요양원으로 출근하는 길에 은숙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호가 결혼 이야기를 할 때마다 보였던 어색함, 신부 가족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않으려는 태도,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게 결혼한다는데 무슨 걱정이 필요하겠어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건 신부 어머니가 없어서 결혼식이 너무 단조로울 것 같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진호가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야. 은숙은 혼잣말을 하며 요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빨리 들어가야겠네요. 한 달 뒤면 아들의 결혼식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한 달이 흘러 드디어 진호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웨딩홀 앞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은숙은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한복을 차려입었습니다. 진분홍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 어머니로서의 품격을 잃지 않으려 애썼죠. 오늘만큼은 우리 진호가 주인공이야.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다시 한번 매만지며 은숙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45의 늦은 나이지만 아들이 좋은 사람과 결혼한다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박상수도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오랜만에 입는 양복이 어색한지 자꾸 넥타이를 만지작거렸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오늘은 좋은 날이잖아요. 그래, 우리 아들 결혼하는 날인데 뭘 긴장하겠나? 하지만 박상수의 표정에는 묘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은숙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죠. 웨딩홀에 도착하니 벌써 하객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은숙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진호의 직장 동료들, 대학 동창들, 그리고 친척들까지. 생각보다 성대한 결혼식이 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진호가 신랑 대기실에서 나와 인사했습니다. 하얀 턱시도를 입은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하지만 은숙은 아들의 표정에서 약간의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진호야, 괜찮지? 많이 긴장됐구나.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만, 진호는 말을 흐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다가 멈춘 것 같았어요. 뭔가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니?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어머니도 준비하세요. 진호는 재빨리 자리를 떠났습니다. 은숙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결혼 전 긴장감 때문이겠거니 하고 넘어갔어요. 식장 입구에서 하객들을 맞이하던 은숙의 눈에 한 대의 고급 승용차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벤츠에서 운전기사가 내려 문을 열어주더니 우아한 여성 한 분이 천천히 내렸어요. 그 순간 은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 여자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회색 저고리에 검은 치마 그리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까지. 품격 있는 모습이었지만 은숙에게는 충격적인 얼굴이었어요. 김미연. 30년 전 남편 박상수가 외도했던 그 여자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은숙의 기억 속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진호가 15살이던 해 박상수가 늦은 밤까지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어요. 경찰서 일이 바쁘다며 핑계를 댔지만 은숙은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죠.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호주머니에서 여자 이름이 적힌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김미연이라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은숙이 추궁하자 박상수는 발뺌을 했지만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미안하다, 은숙아. 잠깐 헷갈렸던 거야. 그때 박상수는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김미영과는 완전히 끝났다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은숙도 가정을 위해서 그 일을 덮어두기로 했죠. 하지만 지금 그 김미연이 아들의 결혼식장에 나타났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녀가 신부 측 가족석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설마. 은숙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진호가 신부 어머니는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저 여자는 누구일까요? 혹시 새어머니인가요? 아니면 김미연이 은숙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여성이었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더 우아해진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돈어른. 김미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사돈이라는 말에 은숙은 더욱 당황했어요. 사돈이라고 하셨나요? 네, 저는 신부 어머니 김미연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신부 어머니라고요? 진호는 분명히 신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는데요.
박상수가 은숙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김미연을 본 그의 얼굴도 창백해졌어요. 미연 씨가 왜 여기에? 상수 씨, 오랜만이네요. 김미연은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지인을 만난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은숙은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며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잠깐, 이게 무슨 상황인 거죠?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혼식을 1시간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김미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좋은 날이잖아요. 우리 아이들 결혼하는 날의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라는 표현에 은숙은 더욱 어리둥절해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결혼식이 시작되기 전까지 남은 시간은 30분. 은숙의 마음은 태풍이 지나간 듯 어수선했습니다. 김미연이 신부 어머니라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은숙은 남편의 팔을 붙잡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박상수의 얼굴은 이미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나도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다고. 하지만 박상수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게 명백했어요. 김미연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신부 측 가족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자리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죠. 주변 하객들도 그녀를 신부 어머니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은숙은 급히 진호를 찾아 신랑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아들에게 직접 물어봐야겠어요. 진호야. 어머니, 왜 그러세요? 진호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숙이 들어오자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저 여자가 누구니? 김미연이라는 여자 말이야. 진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질문이었나 봅니다. 어머니, 그게. 대답해. 신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잖니. 그런데 저 여자는 뭐야? 은숙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진호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오늘은 제 결혼식이에요. 그러니까 더 궁금하잖니. 대체 무슨 일이야? 진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사실은 그때 누군가가 대기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신부 아버지라며 인사를 하러 왔다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깐만요. 진호는 재빨리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은숙은 혼자 대기실에 남겨졌죠. 이상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된 게 분명해요. 은숙의 직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식장으로 돌아가니 하객들이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웨딩 마치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곧 신랑 신부가 입장할 시간입니다. 은숙은 어머니 자리에 앉았지만 계속해서 김미연을 바라봤습니다. 저 여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남편 박상수가 그렇게 당황하는 걸까요? 드디어 신랑 신부가 입장했습니다. 진호는 멋진 모습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표정이 어색했어요. 신부도 아름다웠지만 마찬가지로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은숙은 집중할 수 없었어요. 자꾸만 김미연 쪽으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저 여자가 박상수와 무슨 관계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신부 어머니가 된 걸까요? 이제 신랑 신부가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진호와 신부가 부모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먼저 신랑 측 부모님께, 그 다음 신부 측 부모님께. 김미연이 일어나 신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은숙은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친어머니와 딸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축하한다, 우리 딸.
김미연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들렸습니다. 감정이 담긴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미연이 진호에게도 포옹을 했는데 그때 진호가 뭔가를 귓속말했어요. 은숙은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뭘 속삭인 걸까요? 그리고 왜 김미연이 그렇게 진호를 바라보는 걸까요? 마치 친아들을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축하 인사를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이 줄을 서서 신랑 신부에게 축하 인사를 했어요. 은숙도 어머니로서 옆에 서 있었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김미연이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사돈 어른 수고 많으셨어요. 김미연 씨, 잠깐 따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은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물론이죠. 저도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두 사람은 웨딩홀 구석진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에서 벗어난 조용한 공간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은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진호가 신부 어머니는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당신은 누구죠? 그리고 우리 남편과는 어떤 사이예요? 김미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은숙 씨, 앉으세요. 긴 이야기예요. 저는 서 있을게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좋아요.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어요. 김미연이 은숙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정말 신부 어머니가 맞아요. 그리고 30년 전 박상수 씨와 만났던 그 김미연도 맞고요. 은숙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김미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진호에 대해서요. 그 순간 은숙은 무서운 예감이 들었습니다. 뭔가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진호가 어쨌다는 거죠? 김미연이 입을 열려는 순간 박상수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미연 씨, 뭐라고 있어? 박상수의 얼굴은 다급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큰 비밀이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은숙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분명히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은 진호와 관련된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은숙의 마음은 여전히 어수선했습니다. 김미연이 하려던 말, 그리고 박상수가 보인 당황스러운 반응. 모든 게 의심스러웠어요. 당신 정말 아무것도 숨기는 게 없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은숙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박상수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 일 없었다고 했잖아.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해? 그럼 왜 김미연을 보고 그렇게 당황했어요?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박상수는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요즘 들어 이런 식으로 대화를 피하는 일이 잦았어요. 그날 밤 은숙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의문이 꼬리를 물었거든요. 김미연이 진호를 바라보던 그 눈빛, 마치 친아들을 보는 것 같았던 그 표정이 자꾸 떠올랐어요. 이튿날 아침, 은숙은 박상수가 외출한 사이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오래된 서류들을 하나씩 뒤져보던 중 은행 통장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통장이었어요. 페이지를 넘겨보니 이상한 송금 내역들이 보였습니다. 이게 뭐지? 매달 일정한 금액이 같은 계좌로 송금되고 있었어요. 20년 넘게 계속된 송금이었습니다. 수신인 이름을 보니 김미연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은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상수가 20년 넘게 김미연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다니. 그것도 상당한 금액을요.
양육비? 통장 메모란에 적힌 글씨를 보니 양육비라는 단어가 보였습니다. 양육비라니 무슨 양육비일까요? 은숙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김미영과 박상수 사이에 아이가 있었다는 뜻일까요? 그럼 그 아이는 누구일까요? 문득 진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김미연이 진호를 바라보던 그 따뜻한 눈빛. 설마 그런 일이 있을 리는 없겠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은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호는 자신이 낳은 아들이에요. 분명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아픈 진통을 겪으며 낳은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왜 박상수가 김미연에게 양육비를 보냈을까요? 그리고 왜 그 사실을 숨겼을까요? 은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직접 김미연을 만나서 진실을 알아내야겠어요. 김미연의 회사를 찾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에서 명함을 받았거든요. 강남에 있는 중견 기업의 대표였어요. 30년 사이에 꽤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김미연을 기다리는 동안 은숙의 마음은 조마조마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지 두려웠거든요. 은숙 씨, 웬일이세요? 김미연이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모습이 당당해 보였어요. 하지만 은숙을 보자 살짝 당황하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김미연 씨, 할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시군요. 제 사무실로 올라가시죠. 김미연의 사무실은 넓고 깔끔했습니다. 성공한 여성 사업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벽에는 여러 상장들이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경영 관련 서적들이 가득했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시겠어요? 됐어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은숙은 가져온 통장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해 주세요. 김미연이 통장을 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찾으셨군요. 이 양육비가 뭔지 말해주세요. 누구 양육비죠? 김미연은 한참 동안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이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은숙 씨, 앉으세요. 저는 서 있을게요. 빨리 대답해 주세요. 좋아요. 그럼 솔직히 말씀드리겠어요. 김미연이 은숙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양육비는 진호를 위한 거였어요. 은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진호를 위한 양육비라니 무슨 뜻일까요? 무슨 소리예요? 진호는 제가 낳은 아들이에요. 맞아요. 당신이 낳았죠. 하지만 김미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뭐예요? 진호는 제 피를 받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숙의 다리가 휘청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당신 피를 받았다고요? 그게 무슨... 은숙 씨, 진실을 알고 싶으시면 끝까지 들어보세요. 김미연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30년 전 박상수 씨와 저 사이에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아이가 생겼죠. 은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가 진호예요. 제가 낳았지만 당신이 키웠죠. 말도 안 돼요. 진호는 제가 낳았어요. 맞아요. 당신이 낳았어요. 하지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김미연이 차근차근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당신은 유산을 했어요. 그 충격으로 의식을 잃었고요. 그때 병원에서 제가 낳은 진호와 바뀐 거예요. 은숙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들이 있었어요. 임신 중기에 큰 사고가 있었고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모든 게 혼란스러웠던 기억. 거짓말이에요. 박상수 씨께 물어보세요. 모든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김미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호는 당신이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에요. 하지만 혈연으로는 제 아들이죠. 은숙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아들로 키운 진호가 다른 여자의 아이라니 믿고 싶지 않았지만 점점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김미연의 사무실에서 나온 은숙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벽에 기대어 서야 했어요. 30년간 아들로 키운 진호가 다른 여자의 아이라니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숙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어요. 진호를 처음 안았을 때의 기억, 첫걸음을 뗄 때의 감동, 학교에 입학하던 날의 뿌듯함, 모든 기억들이 거짓이었다는 말일까요? 집에 도착하니 박상수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게 가식으로 보였어요. 김미연을 만나고 왔어요. 은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상수의 손에서 신문이 떨어졌어요. 뭐라고? 모든 걸 들었어요. 진호에 대한 진실 말이에요. 박상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침내 숨겨왔던 비밀이 들통난 거죠. 은수가 그게 이제 와서 변명하지 마세요. 30년 동안 나를 속이고 살았잖아요.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어요. 박상수는 한참 동안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거예요? 말할 수가 없었어. 너를 더 아프게 할까봐. 박상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너는 유산 충격으로 의식을 잃었었어. 깨어나서 아이를 찾았을 때 난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 은숙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려 봤습니다. 분명히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모든 게 혼란스러웠어요. 의사들이 뭔가를 설명했지만 제대로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진호를 처음 안겨줬을 때 너는 그렇게 행복해했어. 진짜 내 아들인 줄 알고 말이야. 박상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나도 처음엔 김미연에게서 아이를 데려온 거라고 말하려고 했어. 하지만 너의 그 행복한 모습을 보고는 차마 말할 수가 없었단다. 그래서 30년 동안 거짓말을 한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말하기 어려워졌어. 너와 진호가 진짜 모자 같았거든. 은숙은 억울한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럼 김미영과는 언제까지 연락을 했어요? 아이를 넘겨준 이후로는 만나지 않았어. 다만 양육비만 보냈을 뿐이야. 양육비요? 제가 키우는데 왜 양육비를 보냈어요? 박상수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미연이 요구한 게 아니야. 내가 보낸 거야. 죄책감 때문에. 죄책감? 내 잘못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 김미연에게도 너에게도 미안했어. 은숙은 남편의 말을 듣고 있지만 쉽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30년간 속고 살았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럼 진호는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알고 있어. 그 대답에 은숙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제부터요? 대학생 때부터. 김미연이 직접 만나서 말했어. 그럼 진호도 나를 속이고 있었다는 거네요? 은숙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남편에 이어 아들마저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니. 하지만 진호는 너를 진짜 어머니로 생각하고 있어. 혈연보다 정이 더 깊다면서. 박상수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혼도 김미영과 함께 계획한 거군요. 아니야, 그건 우연의 일치야. 진호가 사랑하는 여자가 우연히 김미연의 딸이었던 거야. 은숙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많은 우연이 겹칠 수 있을까요? 진짜 우연이에요? 정말이야.
진호도 처음엔 놀랐어.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의 새어머니가 생모라니. 그제야 은숙은 진호가 결혼 전에 보였던 어색함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얼마나 복잡한 심정이었을까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진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해요? 은수가 아무것도 변한 건 없어. 진호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혈연은 바뀌었잖아요. 혈연이 전부가 아니야. 30년 동안 쌓인 정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박상수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지만 은숙의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진호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진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이제 그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어요. 진호야, 내 어머니, 너도 알고 있구나. 내가 누구 아들인지. 진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마침내 이 순간이 온 거죠. 어머니, 그건 김미연을 만나고 왔어. 모든 걸 들었어. 진호는 한참 동안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은숙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왜 말하지 않았니? 왜 나만 모르게 했어? 어머니가 상처받을까 봐요. 저에게는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예요. 진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혈연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저를 낳아주신 분은 김미연이지만 저를 키워주신 분은 어머니예요. 은숙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어요? 30년 동안 아들로 키워온 정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진호야,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진호의 진심 어린 말에 은숙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은숙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진호의 진심 어린 말이 마음을 움직였지만 여전히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어요. 30년간 쌓인 모정이 하루아침에 정리될 리는 없었죠. 새벽녘 은숙은 진호의 어릴 적 사진첩을 꺼내봤습니다. 돌잔치 사진, 첫 생일 사진, 유치원 입학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보며 그때의 기억들을 떠올렸어요. 이 모든 게 진짜였는데 사진 속의 진호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은숙 자신도 진심으로 행복했던 기억이 났어요. 혈연이 아니라고 해서 그 감정들까지 가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침이 되어 진호가 찾아왔습니다. 어젯밤 이후 처음 보는 거였어요. 어머니, 안 주무셨죠? 진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너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은숙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진호는 의외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앉아라. 이야기해보자. 진호는 조심스럽게 은숙 옆에 앉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언제부터 알고 있었니? 대학교 2학년 때요. 김미연 씨가 직접 만나자고 해서 알게 됐어요. 그때 기분이 어땠니? 진호는 한참 생각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화가 났죠. 왜 지금까지 숨겼는지. 그럼 나한테도 화가 났겠구나. 아니에요. 어머니께는 전혀요. 오히려 더 감사했어요. 은숙이 고개를 들어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감사하다고? 네. 저를 진짜 아들처럼 사랑해 주셨잖아요. 혈연이 아닌데도 말이에요.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미연 씨를 만났을 때 저는 오히려 어머니가 더 그리웠어요. 저를 키워주신 분, 밤새 열을 식혀주시고 아플 때 병원에 업고 가셨던 분이 진짜 어머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은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깊이 생각했을지 상상이 됐어요. 그럼 김미영과는 어떤 관계를 유지했니?
가끔 만나서 안부 정도 물어봤어요. 하지만 어머니 같은 관계는 아니었어요. 이번 결혼은 정말 우연이었어? 진호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우연이에요. 제가 사랑하게 된 여자가 김미연 씨 딸이라는 걸 알았을 때 저도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결혼 전에 그렇게 어색해했구나. 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서 고민했어요. 은숙은 진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따뜻한 손이었어요. 진호야, 어머니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정말요? 정말이야.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오히려 엄마가 미안해. 왜요? 너 혼자 그 무거운 비밀을 안고 살았을 텐데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잖아. 진호가 은숙을 끌어안았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앞으로도 계속요. 고마워, 진호야. 두 사람이 포옹하고 있을 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박상수가 문을 열어보니 김미연이 서 있었어요. 실례하겠습니다. 김미연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은숙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대화가 필요했어요. 김미연이 거실에 앉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사람 모두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은숙 씨, 어제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했어요. 김미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에요. 알 권리가 있었죠. 하지만 제가 진호를 키운 건 아니에요. 그건 온전히 당신의 몫이었죠. 김미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저는 그냥 낳기만 했을 뿐이고요. 은숙은 김미연을 새롭게 바라봤습니다. 이 여자도 나름대로 힘들었을 거예요. 당신도 아이를 포기하기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때 상황으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고 아이를 키울 여건이 안 됐거든요. 김미연이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대신 좋은 가정에서 자랄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김미연 씨. 진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두 분 모두를 이해해요. 어머니는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고 당신은 저를 위해 큰 결단을 내리셨죠. 고마워, 진호야. 김미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되는 걸까요? 은숙이 물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으니 앞으로의 관계를 정리해야 했어요. 저는 진호의 생모이지만 진짜 어머니는 당신이에요. 김미연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사돈 관계이기도 하고요. 그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관계였지만 결국 가족이 된 거였어요. 앞으로는 서로 솔직하게 지내요. 은숙이 제안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일도 없고 숨길 필요도 없잖아요. 박상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만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그럼 이제 진짜 가족으로 지내는 거네요. 진호가 밝게 말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해결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은숙의 마음 한편에는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았어요. 김미영과의 대화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은숙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3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진호가 특별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어머니, 결혼 영상을 다시 찍어보면 어떨까요? 다시 찍는다고? 네. 이번엔 진짜 우리 가족의 이야기로 말이에요. 진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담은 영상을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은숙은 진호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굳이 그런 걸 공개하려고 하니? 어머니, 저는 숨기면서 살기 싫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저의 진짜 어머니라는 걸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요. 진호의 말에 은숙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진실이잖아요. 그날 저녁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박상수와 김미연도 함께였어요. 진호가 결혼 영상 시사회를 다시 하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숙이 김미연에게 물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김미연이 동의했습니다. 우리 모두 너무 오랫동안 거짓말 속에 살았어요.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때가 됐죠. 박상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찬성이야.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잖아. 결국 모두가 동의해서 특별한 시사회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가족과 친척,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서 작은 모임으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시사회 준비 과정에서 은숙은 점점 마음이 정리되는 걸 느꼈습니다. 진호와 함께 영상을 편집하면서 지난 30년의 추억들을 다시 돌아봤거든요. 어머니, 이 사진 기억나세요? 진호가 화면에 띄운 건 그의 첫 생일 사진이었습니다. 은숙이 진호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물론 기억하지. 너무 행복했던 날이야. 저도 행복했어요. 비록 기억은 안 나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거든요. 그 순간 은숙은 깨달았습니다.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그 감정들이 진짜였다는 걸요. 드디어 시사회 당일이 되었습니다. 호텔의 작은 연회장에 가족과 친지들이 모였어요. 모두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진호가 마이크를 잡고 무대에 섰습니다. 은숙은 긴장된 마음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저희 가족에게는 30년간 숨겨온 비밀이 있었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진호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저는 최은숙 어머니께서 낳으신 아들이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 생모는 김미연 씨입니다. 하지만 진호가 잠시 말을 멈추고 은숙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의 진짜 어머니는 최은숙 씨입니다. 은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혈연으로는 김미연 씨의 아들이지만 마음으로는 최은숙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30년 동안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저를 키워주신 분이죠.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진짜 아들처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최은숙 씨가 제 어머니라고요. 장내가 숙연해졌습니다. 진호의 진심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김미연 씨께도 감사드려요.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덕분에 저는 좋은 가정에서 자랄 수 있었거든요. 김미연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혈연보다 소중한 것은 마음이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진호가 무대에서 내려와 은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평생 제 어머니로 계셔주세요. 은숙이 일어나 진호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진호야. 너 때문에 어머니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박상수도 무대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이 아이를 은숙과 함께 키운 거예요. 박상수가 은숙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제 아내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진호도 저도 지금처럼 행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은숙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진심 어린 고백이었어요. 김미연도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진호를 낳았지만 키우지는 못했어요.
대신 은숙 씨가 저보다 훨씬 훌륭하게 키워주셨죠. 김미연이 은숙을 바라봤습니다. 진짜 어머니는 낳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키워주는 사람이라는 걸 배웠어요. 고맙습니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진심이 담긴 고백에 감동한 거였어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됐습니다. 진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혈연으로 얽매이지 않는 마음으로 연결된 진짜 가족 말이에요. 은숙은 이제서야 모든 것이 정리된 기분이었습니다. 30년간의 혼란이 마침내 끝난 거였어요. 시사회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숙의 삶에는 새로운 변화들이 찾아왔어요. 무엇보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나니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진호 부부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은숙과 함께 살기로 결정했어요. 넓은 집으로 이사해서 3대가 함께 사는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을 보며 은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할 줄 알았는데 며느리는 진호만큼이나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아이였어요. 고마워, 얘야. 너희가 있으니까 집안이 훨씬 활기차구나. 저희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진호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된 거잖아요. 며느리의 말에 은숙의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요양원 일도 예전보다 더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가족이 없는 어르신들을 돌볼 때면 더욱 세심하게 신경 쓰게 됐어요. 원장님, 요즘 더 밝아지신 것 같아요. 직원들도 은숙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가요? 아마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네, 정말 좋은 일이 있었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미연이 요양원 운영에 도움을 주겠다며 찾아온 거예요. 은숙 씨, 제가 요양원 사업에 투자하고 싶어요. 투자요? 네. 좀 더 많은 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도록 규모를 늘리면 어떨까요? 김미연의 제안은 진심이었습니다. 사업가로서의 경험을 살려 요양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하자는 거였어요. 하지만 왜 갑자기? 진호 때문이에요. 그 아이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니까 은숙 씨가 하시는 일도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김미연의 말에 은숙은 감동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요양원 확장 계획을 세웠습니다. 은숙의 경험과 김미연의 사업 능력이 합쳐지니 훌륭한 시너지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이렇게 협력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게요. 운명이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박상수도 변했습니다. 30년 만에 진실을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 보였어요. 요양원 일을 도우며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은수가 내가 이렇게 보람된 일을 해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 당신도 이제야 진짜 모습을 찾은 것 같아요. 부부 사이도 예전보다 훨씬 화목해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으니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게 됐거든요. 어느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진호 부부, 박상수, 그리고 김미영까지. 이상하지만 자연스러운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진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뭔데? 어머니의 이야기를 책으로 써보면 어떨까요? 책이라고? 네. 혈연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김미연도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저희 같은 상황에 있는 가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글을 잘 쓰지 못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며느리가 나섰습니다.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했던 그녀가 은숙의 이야기를 정리해 주기로 했어요. 몇 개월 후 정말로 책이 출간됐습니다.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제목의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많은 독자들이 공감하며 사랑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진호가 신문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은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네. 그리고 방송에서 인터뷰 요청도 왔어요. 은숙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혈연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였어요. 특히 입양 가정이나 재혼 가정의 부모들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계기가 된 거죠.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진호가 은숙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도 더 당당해졌어요. 혈연이 아니라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1년 후 요양원은 2배로 확장됐습니다. 은숙과 김미연의 협력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게 된 거였어요. 개원식 날 은숙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거든요. 어머니,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가족이란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은숙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이곳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연은 없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큰 가족이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은숙은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진호와 며느리, 박상수, 그리고 이제는 정말 가족이 된 김미영까지 모두들 고마워요. 은숙이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건 여러분 덕분이에요. 저희야말로 감사하죠. 김미연이 대답했습니다. 진짜 어머니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잖아요. 진호가 일어나 은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저를 낳아주신 분은 김미연 씨지만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분은 어머니예요. 평생 감사할게요. 은숙의 눈에 행복한 눈물이 고였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보다 행복한 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마음으로 낳은 아들, 진심으로 이루어진 가족. 이것이야말로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